서론, 이친 초원의 바람, 유럽의 운명을 뒤집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241년의 차가운 봄바람이 폴란드 평원을 스치며 먼지 구름 속에서 수만 마리의 말들이 지평선을 가득 메웁니다. 그 발굽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지고 몽골 기마공수들의 활시위가 팽팽히 당겨진 채 유럽의 심장을 노립니다. 바토칸의 눈빛은 야생마처럼 날카롭고 수부타이 장군의 전략은 거미줄처럼 정교합니다. 레그니차 전투에서 폴란드 기사들의 무거운 갑옷이 몽골의 화살비에 뚫리고 모이 전투에서 헝가리 왕 벨라 4세의 군대가 강물처럼 흩어지는 그 순간 역사는 숨을 죽입니다. 실제로 이 침공은 오고타이 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멈췄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간 손상, 그 한 잔의 술이 유럽을 구한 셈이죠. 하지만 만약 야유초적 같은 충성스러운 조언자가 칸을 설득해 술을 멀리하게 하고 아랍 의사의 손길로 그의 생명을 연장했다면, 만약 몽골의 서진이 그치지 않고 초원의 바람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콜로세움까지 불어닥쳤다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만약이 아닙니다. 위키피디아의 기록처럼 몽골은 이미 볼가 불가리아, 쿠마니아, 알라니아, 히에프루스를 정복하며 동유럽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중국과 페르시아에서 보듯 그들의 제국은 파괴와 재건의 양면성을 지녔죠. 우리는 역사 사료, 몽골의 군사 전술, 유럽의 봉건 분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공미인과 연쇄, 시스템, 다이내믹스, 나비 효과를 더해 이 대체 역사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상상력을 불어넣어 그 시대 사람들의 공포와 희망, 피와 눈물의 냄새를 생생히 느껴보세요. 초원의 자유로운 영혼이 유럽의 고딕 성당을 뒤덮는 그 광경, 함께 떠나보시죠. 제1장, 침공의 서곡, 피의 호수로 변한 유럽의 평원. 1242년 3월, 다뉴브강의 얼음이 녹기 시작할 무렵 몽골 기마대들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옵니다. 실제 역사에서 그들은 오고타이의 죽음 소식을 듣고 철수했지만 우리의 세계에서는 칸의 생존 소식이 전력말을 타고 날아듭니다. 서쪽으로 끝없는 바다까지. 바토는 미소를 지으며 수부타이에게 속삭입니다. 형제여, 이 땅은 우리의 목초지. 12만 기병이 오스트리아를 향해 쇄도합니다. 빈의 거리에서 시민들의 비명이 메아리칩니다. 몽골의 투석기가 성벽을 무너뜨리고 물 공급원을 차단하는 전소리는 페르시아의 바그다드 함락에 써익힌 잔인한 교훈입니다. 프리드리 공작은 말에 채찍질하며 도주하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스며듭니다. 바이에른의 지원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봉건 영주들은 서로를 미워하며 형제 프리드리 2세는 교황과의 싸움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이죠. 하르에 따르면 프리드리히는 실제로 몽골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아랍어를 유창히 구사하고 이슬람 문화를 사랑했어요. 상상해보세요. 그가 몽골 칸에게 속삭이는 순간 교황의 땅과 시칠리아를 드리리다. 이는 기독교 세계의 배신, 심장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순간입니다. 몽골의 군사적 우위는 압도적입니다. 그들의 복합궁은 유럽 기사들의 철판 갑옷을 뚫고 기동성은 느린 돌격대를 유인해 포위합니다. AI 공유로 보자면 이는 적응적 시스템의 승리입니다. 몽골은 중앙집권 지위와 야마우편 네트워크로 정보를 실시간 공유했지만 유럽은 영주들의 느슨한 연합이었습니다. 1243년 봄, 알프스 산맥을 넘는 몽골군의 행렬을 상상해보세요. 눈 덮인 봉우리 아래 말들의 콧김과 병사들의 노래가 어우러집니다.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평원이 펼쳐지자 로마는 3일 만에 항복합니다. 상인 길드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열고 몽골은 약탈을 자제하며 교회를 보존합니다. 이는 몽골의 실용주의 파괴가 아닌 통합을 보여줍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는 산맥 너머로 도주하며 악마의 자식들이라 저주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집니다. 로마의 거리에서 시민들은 몽골 기마대의 먼지 속에서 무릎 꿇고 아이들은 울음소리를 삼킵니다. 이 침공의 여파는 잔인합니다. 역사적으로 몽골은 반항 도시를 철저히 파괴했죠. 우리의 시나리오에서 흑사병은 중앙아시아 쥐벼룩을 타고 조기 도래합니다. 1320년대 이탈리아 항구에서 시작된 역병이 다뉴브를 따라 퍼지며 헝가리 평원에서 시체가 쌓입니다. 실제보다 20년 앞당겨진 팬데믹으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집니다. 상상력으로 그려보세요. 로마의 광장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쓰러지는 장면. 생존자들이 몽골의 평화를 맞이하지만 그 평화는 피해 냄새로 물든 것입니다. 농민들의 눈에는 절망이, 귀족들의 눈에는 기회가 스칩니다. 이 재앙은 나비 효과처럼 유럽의 사회 구조를 영원히 바꿉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몽골군이 라인강을 넘는 순간 프랑스 루이 9세의 군대가 기다립니다. 2만 5천 기사와 3만 보병이지만 몽골의 가짜 후퇴 전술의소가 패배합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불길이 치솟고 시민들은 세느강으로 도망칩니다. 영국은 해협 덕에 직접 침공을 피하지만 무역 차단으로 굶주림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 유럽의 영혼이 꺾입니다. 기사들의 로맨틱한 영웅담은 먼지가 되고 초원의 야생이 새로운 질서를 가져옵니다. 제2장 정치적 재편. 철의 주먹 아래 무너지는 왕관들. 몽골의 발자국이 유럽을 짓누른 후 정치 지도는 피로 물든 지도로 변합니다. 바트의 후손들이 골드노드의 서부 지부를 세우고 동부 중부 유럽과 이탈리아를 직접 통치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은 조공으로 생존하지만 봉건제는 뿌리채 흔들립니다. 몽골은 페르시아식 총독부를 설치하고 세금 체계를 강제합니다. 영주들의 화려한 성곽은 투석기로 무너지고 기사들의 검은 녹슬어갑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중앙집권화입니다. 몽골의 영향으로 러시아는 통합된 국가로 거듭났죠. 하려에 따르면 몽골은 정복제에서 종교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중국과 페르시아에서 기독교, 이슬람, 불교가 공존했듯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몽골칸이 로마를 새 수도로 삼고 바티칸을 텅그리 사원으로 개조합니다. 푸른 하늘의 신이 십자가를 대신하고 몽골 샤먼들이 미사를 대신합니다. 교황은 스위스 산맥으로 망명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희미해집니다. 프리드리 2세처럼 몽골에 협력한 귀족들은 새로운 엘리트가 됩니다. 그들의 성에서 몽골 깃발이 휘날리고 자식들은 몽골어를 배웁니다. AI 공유로 이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몽골의 야마 시스템이 유럽 전역에 뻗치며 정보가 비처럼 빠르게 흐릅니다. 선 300년경 유럽은 단일 제국으로 재탄생합니다. 하지만 이 통합은 피해의 대가입니다. 반란의 불꽃이 여기저기 피어오릅니다. 섬 320년대 남부 독일 농민들이 봉기하지만 몽골 기마대가 바람처럼 달려와 3일 만에 진압합니다. 37개 마을이 불타고 생존자들은 눈물을 삼킵니다. 이는 몽골의 잔인함을 상기시킵니다. 반항하는 도시는 잿더미가 되죠. 헝가리 평원은 몽골의 목초지로 변하고 농민들은 이중착취에 시달립니다. 낮에는 영주의 밭을 갈고 밤에는 몽골 세금을 세며 한숨 짓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는 제후체제의 붕괴를 가속화합니다. 프랑스 루이 9세 같은 왕들은 조공을 바치며 살아남지만 그의 눈에는 굴욕의 눈물이 고입니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며 몽골식 행정이 뿌리내립니다. 상상력을 더해보죠. 만약 몽골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으로 갔다면 이사벨라 여왕의 조상들이 몽골의 화살에 쓰러지고 그라나다의 무슬림들이 몽골과 동맹합니다. 영국에서는 노르만 영주들이 항복하며 런던 타워에 몽골 깃발이 걸립니다. 이 변화는 감성적으로 쓰라립니다. 유럽의 왕관들이 초원의 먼지 속에 묻히는 순간 자유의 꿈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싹트죠. 러시아처럼 유럽 국가들은 몽골 유산으로 절대 왕정이 일찍 꼽히고 현대 민주주의의 씨앗이 다르게 싹틉니다. 제3장 경제적 변형. 황금의 실크로드. 피로 물든 번영 파괴의 불길이 사그라든 후 몽골의 정복은 아이러니하게 번영을 가져옵니다. 실제 역사에서 팍스 몽골리카는 실크로드를 활성화했죠. 우리의 세계에서 이 길은 로마까지 이어집니다. 베이징의 상인이 사마르칸드, 바그다드,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로마 광장에 도착합니다. 무슬림 상인이 기독교 사원 옆에서 물건을 펼치고 유대인 중개인이 몽골 총독의 보호 아래 거래합니다. 세금만 내면 자유로운 무역. 이는 몽골의 실용적 지혜입니다. 사료에 따르면 몽골은 무역을 장려하며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중국의 인쇄술, 화약, 아랍의 수학이 유럽으로 흘러듭니다. 베니스 상인들은 불을 쌓지만 농민들은 착취당합니다. AI 공유로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탄생입니다. 몽골의 안정된 통치가 비용을 낮추고 수요를 폭발시킵니다. 유럽 경제가 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되며 로마 시장에서 중국 비단과 페르시아 카펫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번영의 이면은 어둡습니다. 흑사병의 조기 창궐로 인구가 줄고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섬 320년대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역병이 라인강을 따라 퍼지며 영국 마을까지 도달합니다. 생존자들은 더 나은 삶을 요구하지만 몽골 총독들의 채찍이 내리칩니다. 상상해보세요. 파리의 시장에서 상인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래하는 모습, 아이들이 부모의 시체 옆에서 울부짖는 밤, 이 재앙은 대항해 시대를 지연시킵니다. 실크로드가 안정되니 대서양 횡단이 불필요해집니다. 콜럼버스는 항구에서 꿈을 접고 스페인 함대는 몽골 위협 방어에 쓰입니다. 경제적 상상력으로 확장해보면 화약이 일찍 도입되면 중세전쟁이 변합니다. 기사 대신 총병이 등장하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이는 산업혁명의 불씨입니다. 하지만 발상지는 영국이 아닌 무역 허브인 밀라노나 니른베르크가 됩니다. 몽골 금화가 유럽 통화로 자리 잡아 현대 유로의 뿌리가 됩니다. 감성적으로 이 번영은 쓴맛입니다. 농민들의 땀이 상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초원의 자유가 쇠사슬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무역선이 지중해를 가로지르며 유럽의 영혼이 아시아의 향신료에 물듭니다. 제4장 문화적 융합. 푸른 하늘 아래 피어나는 새로운 예술과 영혼의 혼합. 문화적으로 몽골의 그림자는 유럽을 재탄생시킵니다. 실제 몽골 제국은 동서 문명을 섞었죠. 페르시아 미니어처와 중국 인쇄가 융합되듯 유럽에서도 그럽니다. 몽골은 정복지에서 예술가와 장인을 모집해 제국 전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의 직조공들이 중국으로가 금실직물을 만들었듯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르네상스는 변형됩니다. 기독교 전통 대신 몽골의 텅그리 신앙과 청색 하늘이 영향을 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는 십자가가 아닌 초원의 만다라를 그립니다. 그의 붓끝에서 몽골 기마대가 살아 움직이며 중국 용과 페르시아 새가 어우러진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상상해보세요. 피렌체의 작업실에서 다빈치가 몽골에서 온 장인과 대화하며 새로운 원근법을 실험합니다. 그 장인은 중국 도자기 문양을 소개하고 다빈치는 이를 유럽의 성모 마리아 상에 새겨 넣습니다. 결과 유럽 미술은 더 동양적이고 추상적이 됩니다. 구름과 나무의 표현이 중국화처럼 부드러워지며 페르시아 미니어처의 세밀함이 더해집니다. 사료에 따르면 몽골은 문화 교류를 촉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몽골어가 섞인 것처럼 유럽 언어에 칸과 호드가 스며듭니다. 종교 관용으로 유대인과 무슬림이 번성합니다. 몽골은 불교, 이슬람, 기독교를 모두 허용했죠. 상상해보세요. 로마 콜로세움 옆에 몽골 기념비가 서고 그 아래에서 기독교 신부, 이슬람 이맘, 몽골 샤먼이 모여 의식을 치릅니다. 부다페스트의 거리에서 몽골 노래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이 텅그리 신화와 아서왕 전설을 섞어 이야기합니다. 예술은 동양적 페르시아 카펫과 고디 가치가 어우러진 건축, 중국 도자기 문양이 새겨진 유럽 도검,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은 재건되며 몽골식 돔이 더해져 하늘을 향한 청색 돔이 됩니다. 음악도 변합니다. 몽골의 호미 목구멍 노래가 유럽 민요와 섞여 새로운 합창이 탄생합니다. 상상력으로 그려보세요. 빈 궁전에서 몽골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밤, 유럽 귀족들이 초원의 바람 소리를 느끼며 춤을 춘다. 이는 단순한 융합이 아닌 영혼의 혼합, 유럽의 로맨티시즘이 초원의 자유와 만나 더 깊은 감성을 자아냅니다. AI 공리로 이는 다양성의 혁신입니다. 몽골의 관용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낳죠. 하지만 손실도 큽니다. 중세대학들이 불타고 스콜라 철학이 쇠퇴합니다. 대신 실용과학, 의학, 천문학이 꼽힙니다. 몽골이 페르시아에서 배운 천문대가 유럽에 세워지고 아랍 수학이 인쇄술과 만나 책이 대량 생산됩니다. 단기적으로 계몽주의는 몽골 관용에서 태어납니다. 서양 중심주의가 약화되어 현대 세계는 아시아 중심일 수 있습니다. 사회 변화, 여성 지위 향상,
몽골 여성처럼 재산권을 가집니다. 유럽 기부인들이 몽골식으로 권력을 쥐지만 노예무역이 늘고 잔인한 형벌이 도입됩니다. 감성적으로 이 융합은 아름답고 슬픕니다. 유럽의 고전이 초원의 바람에 흩어지며 새로운 노래가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파리의 거리에서 몽골 춤이 추어지고 아이들이 동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피로 물든 것입니다. 파괴된 도서관의 잿더미에서 새 책이 나오지만 잃어버린 지식의 한숨이 스며듭니다. 몽골의 유르트게르가 유럽 시골에 세워지며 문민 가족들이 초원의 생활을 배우지만 그 안에서 그리운 고향을 노래합니다. 제5장 장기적 유산. 몽골의 그림자, 현대 유럽의 뼈대와 영원한 상처. 텀센백년 이후 몽골 제국은 내부 분열로 쇠퇴하지만 그 유산은 유럽의 뼈와 피처럼 스며듭니다. 하루에 따르면 몽골 침공은 러시아와 페르시아에서 국가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중앙집권 정부와 정교회가 강화되었고 페르시아에서는 이슬람 개종 후 문화가 융합되었습니다. 우리의 시나리오에서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몽골 후에 왕조를 세우고 러시아처럼 통합됩니다. 신성로마 제국은 붕괴되고 더 큰 왕국들이 생깁니다. 독일은 작은 공국 대신 몽골식 행정으로 통합된 제국으로 변모합니다. 산업혁명은 화약과 인쇄술 덕에 일찍 시작되지만 장소가 변합니다. 영국 대신 이탈리아 공국들이 중심이 되고 밀라노 공장은 중국 기술로 증기기계를 만듭니다. 상상해보세요. 1500년대 로마의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몽골에서 온 엔지니어와 함께 기계를 조립하는 모습. 이 혁명은 더 빨라지지만 착취가 심해집니다. 몽골의 노예제도가 유럽 공장에 스며들어 노동자들의 한숨이 증기처럼 피어오릅니다. 배양의 시대는 지연되지만 변형됩니다. 실크로드가 강력하니 아메리카 발견이 늦어지고 콜로니얼리즘은 아시아로 향합니다. 스페인 함대는 아프리카를 넘어 인도로 가고 몽골 무형 네트워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결과 유럽의 식민지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집중되며 아메리카는 16세기 후반에야 발견됩니다. 상상력으로 확장. 1700년대 영국 동인도 회사가 몽골 유산으로 아시아를 지배하지만 반란의 불씨가 타오릅니다. 계몽주의는 몽골 관용에서 태어나지만 더 다문화적입니다. 볼테르는 텅그리 신앙을 칭송하고 루소는 초원의 자유를 꿈꿉니다. 프랑스 혁명은 몽골식 중앙집권의 반발에 일어나지만 나폴레옹은 몽골 전술을 본받아 유럽을 재정복합니다. 그의 군대는 기마대와 화약을 섞어 초원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20세기로 넘어가 보죠. 유럽은 몽골 유산으로 다문화적 유엔 본부가 이스탄불에 서고 세계대전에서 몽골식 탱크 연대 기갑의 선조가 달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몽골 후의 왕조들의 분쟁으로 시작되며 트렌치 전쟁 대신 기동전이 주를 이룹니다. 히틀러 같은 인물은 몽골 혈통을 자랑하며 아리아 신화를 초원 신화로 바꿉니다. 하지만 이는 비극입니다. 홀로코스트는 몽골의 잔인함을 상기시키며 더 광범위해집니다. 현대 유럽은 관용적이지만 착취 유산으로 불평등이 남습니다. 동서유럽의 격차는 몽골 통치의 흔적입니다. 상상해보세요. 21세기 베를린 거리에서 몽골충 축제가 열리고 EU 의회에서 몽골어 번역기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밤에 노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는 침공의 공포가 살아 숨쉽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레그니차 전투의 악몽, 잃어버린 자유의 한숨, 어두운 면, 수천만 사망, 역병, 착취. 나비 효과로 오늘의 세계는 다릅니다. 서양 패권이 아니 유라시아 균열. 러시아처럼 유럽은 몽골로 인해 강해졌지만 그 강함은 상처입니다. 페르시아처럼 문화는 풍부해졌지만 잃어버린 정체성의 그리움이 남습니다. 이 유산은 영원합니다. 현대 유럽의 다문화주의는 몽골 관용에 외매지만 그 뿌리는 피로 물든 것입니다. 결론. 바람의 속삭임, 역사의 교훈과 영원한 메아리. 이 긴 여행을 마무르며 오고타이의 한 잔술이 유럽을 바꿨다는 사실에 감탄합니다. 몽골 정복은 파괴와 번영의 춤, 공포와 희망의 교차입니다. 사례와 상상력을 통해 우리는 보았죠. 초원의 바람이 유럽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세우는 광경,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울려 퍼지는 몽골 노래, 파리의 거리에서 피어나는 동서융합의 꽃, 그리고 현대 베를린의 축제에서 느껴지는 그 유산의 따뜻함과 차가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훈입니다. 역사는 우연의 산물,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몽골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죠. 다문화 사회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착취의 상처, 성압의 힘 뒤에 숨은 분열의 위험. 여러분, 이 바람의 속삭임을 듣고 자신의 선택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생각해 보세요. 초원의 자유가 유럽의 영혼을 깨운 이 대체 역사처럼 우리의 미래도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초원의 바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스치기를, 그리고 그 메아리가 영원히 남기를.